다음 방법은요, 그거 먹는 거예요. 포만감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명캥님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무엇인가요? 제가 그랬나요? 뭐 살 안 찌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제가 또 그 혈당 측정기를 2주 동안 붙이고 다녔는데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살 안 찌는 간단한 습관? 네, 아주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확실히 살이 안 찔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게 이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반찬을 하나 먹었잖아요. 네. 그럼 보통 다른 반찬을 또 먹으면서 젓가락을 계속 들고 있거든요. 아니면 숟가락을 계속 들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반찬을 먹어요. 그럼 젓가락을 내려놓고 씹습니다. 씹는 동안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식사를 하는 동안 음식 맛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고 내 몸의 포만감도 훨씬 잘 느낄 수 있고 식사 자체의 만족감이 커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식사를 빨리 하는 분들이랑 식사를 하면 저도 모르게 막 전력 질주를 하면서 먹다가 현타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려놓는 습관만 들이면 전력 질주를 안 하고 먹게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중에 좀 천천히 먹기 위해서 밥을 한 숟가락 먹었으면 수저를 내려놓은 게 좋다. 씹는 동안은 내려놓고 다 씹으면 다시 들고 먹으면 됩니다. 식사를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일단은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걸리고요. 근데 20분 안에 식사가 끝나버리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가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먹는 거 자체의 오감을 만족을 시키면 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좀 적어지더라도 충분히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향도 느끼고 씹을 때 질감도 느끼고 색깔도 느끼고 이런 거를 만족을 시키면서 식사를 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풍족한 느낌이 들고 식사 자체에 만족감이 커져서 그런 방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단식 끝나고 나서 첫 끼 먹을 때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네. 그때 그냥 막 허겁지겁 먹거든요. 더 양도 엄청 많이 먹게 되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천천히 먹고 그렇게 되면 확실히 그 양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포만감 느낄 정도로 먹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포만감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뭔가요? 다음 방법은요, 식사의 순서를 정해놓고 먹는 거예요. 제가 같은 식사를 할 때 그냥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은 적이 있고 한 번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 순서대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식이섬유랑 지방질이 혈당을 제일 안 올리고 인슐린 자극도 제일 안 하는 식품이잖아요. 그걸 먼저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먹으면 확실히 혈당이 덜 오르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래서 내가 음식을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면 먹는 순서라도 내가 선택을 해서 먹는 거죠. 근데 보통 야채에다가 고기 넣고 밥을 넣은 다음에 그렇게 먹어야 훨씬 맛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야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먹어도 돼요. 아니면 야채 먼저 먹고 고기 몇 점 먹고 그 다음에는 같이 먹어도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탄수화물 때려 넣기 시작하면 혈당이 엄청 급격하게 솟고 인슐린 스파이크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먹는 순서를 정해서 네. 인슐린을 자극 안 하는 음식들부터 먼저 먹는다. 먹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이제 마지막 방법은 식사 후에 걸으세요. 이것도 제가 혈당 측정기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의도하고 걸은 건 아니었고요. 식당이 좀 거리가 있는 데여서 밥을 먹고 돌아올 때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운동하겠다고 빨리 걸은 것도 아니고 그냥 슬슬 걸어왔는데 혈당이 엄청 안정적이더라고요. 식사 후에도.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몸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운동해야지 이렇게 걷는 거 말고 그냥 천천히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밥 먹고 그냥 거실이라든지 방만 슬슬 왔다 갔다 해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층간소음 때문에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집 근처만 한 블럭만 걸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걸은 것도 엄청 긴 거리를 걸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마실로 걸었거든요. 아, 그러면 밥을 먹자마자 대충 정리하고 바로 조금이라도 걸어라. 네. 정리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식사를 하고 정리하면서 계속 움직여도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뭔가 하여튼 식사를 한 다음에 누워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간단하네요, 진짜. 네, 세 개 다 되게 간단한 방법이어가지고 누구나 그냥 나 오늘부터 해야지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확실히 혈당이 덜 오르고 혈당이 덜 오르면 인슐린 자극을 덜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한번 오늘부터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살 안 찌는 방법을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먹고 씹는 동안은 수저를 내려놓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 순서를 인슐린 자극 안 하는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섬유질이랑 지방질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 순서대로 드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째는 식사 후에 걸으시는 겁니다. 이거 3가지만 지키셔도 훨씬 다이어트가 수월하게 가능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